오늘은 제목을 호주 포스트 홈 바이어 첫 내 집 마련 전략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주에서 포스트 홈 바이어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 빨리 첫 번째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까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첫 주택은 땅 모양은 보되 집 모양은 보지 마세요. 자세한 건 본 방송에 설명할 거예요. 집은 다소 허름해도 살면서 조금씩 고쳐 살면 되죠. 땅값은 오릅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아예 빈 땅, 베이컨트 랜드라고 하죠. 만이라도 먼저 사세요. 나이가 젊고 혹시 부모님 집이든 몇 년간 거주할 곳이 있다면 땅만 먼저 사놓고 몇 년간 저축을 하세요. 그동안 땅값이 오르게 되면 땅을 담보로 집건축 융자를 받아 자신이 형편에 맞게 집을 지어 사세요. 쉐어아웃의 경우 자기 땅에서 차박이라도 하거나 타이니 하우스라도 지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셋째, 아파트를 선호하신다면 비싼 새 아파트보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혼 아파트를 사세요. 만약 상황이 바뀌면 제값받고 렌트를 놓기 싫습니다. 넷째, 정부의 포스트 바이어 혜택을 활용하세요.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빈 땅이든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든 부동산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기 전에 가능한 한 기회를 빨리 활용하세요. 그러면 본 영상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호주에서 첫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베몰드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저와 같이 스몰 채널은 동기부여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썸네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호주에서 첫 내 집 마련 전략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부제로 땅 짓고 헤엄치기 했는데 왜 제가 설명했는지를 설명을 보면은 아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은 모양을 잘 봐야 되고 또 돈이 부족하면 빈 땅만이라도 먼저 사야 되고 집은 타이니 하우스라도 나중에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저것 아니면은 교통 편리하다면은 그곳에 혼 아파트 사면 어떻겠습니까? 관계없죠. 나중에 옮겨 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 제가 설명을 했어요. 땅 모양만 보고 집을 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땅에는 그 레귤라, 이레귤라 쉐입으로 했는데 딱 직사각형의 반듯한 땅이 있는가 하면은 뭐랄까 찌그러진 땅 이런 것이 있죠. 또 땅이 앞에 있는 나와 있는 그 브록이 있는가 반면에 여기 배틀렉스 브록이라고 했는데 잠깐 하이라이트 해드릴게요. 자, 배틀렉스 브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집이 있고 뒷마당에 차가 들어가는 비큘러 액세스, 즉 차량 진입 도로 만들어 가지고 짓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이 평평한 레벨 땅이 있는가 하면은 언덕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 또 밑으로 내려가는 슬로프 브록이 있죠. 또 땅이 큰 브록이 있는가 하면 작은 브록이 있죠. 지금 초점은 첫 주택 마련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땅이 크면 좋지만 가격은 비싸지죠. 그러니까 제가 스몰 라지 브록 설명드린 거고 또 땅이 평평하고 반듯하면 비싸죠. 그래서 제가 레벨 브록, 슬롭 브록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집이 앞에 나와서 앞에 경관을 본다든지 뷰를 본다든지 이런 그 프론트 블록이냐 아니면은 앞집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매트렉스 블록이냐 또 여러 집이 뒷집에 있어가지고 그 드라이브웨이를 공유한다 하면은 앞집보다는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또 땅이 반듯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찌그러진 땅 이런 거 있는 것입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들 것이죠. 돈이 한정되어 있고 집을 안 사면 계속 집값은 오르고 하면은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잘 자기 맞는 형편에 맞는 땅을 골라야 되겠죠. 자, 여기 좀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요 앞에 뒤에 땅이 있고 앞에 땅이 비어서 집을 지으려고 좀 대기하고 있는 그 포토를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빈 땅을 사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베이컨트 랜 해가지고 좀 옥션에서 팔렸죠. 이런 걸 하는데 예를 들었는데 땅을 기존 지역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터브리지 서버브는 여러 가지 어메니티 즉 들린 시설, 숲인 상가나 학교나 이런 것이 잘 유지되고 있어서 땅값이 비싸게 마련이죠. 그러나 자기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기존 개발 지역의 장점을 노리면서 예산상 잘된 집은 못 사고 헌집을 사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좀 도심에서 떨어져서 새로운 그 서브 디비전 랜드, 즉 신개발 지역에 가서 땅을 미리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 신도시가 개발할 때 나중에 여러 가지 어메니티나 이런 거는 따라오니까 뭐 급할 거 없다, 기다리겠다. 내 셀터로 집을 지을 땅만이라도 먼저 마련했다 하면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땅값은 땅의 밸류에이션, 땅은 CBD에서 멀어질수록 싸진 겁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도 상업용 건물 비싼 거 아시죠? 또 주택도 아파트도 비싸고 그러니까 CBD를 중심해서 선을 걸었을 때 멀어질수록 싸질 거죠. 그러니까 CBD에서 예를 들어서 15km 반경 또는 20km 반경 25km 반경 30km 반경 점점점 멀어질수록 그 서버의 평균 땅값은 싸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워크플레이스나 자기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내가 어디 살 것이냐 하는 거를 결정하면 되겠어요. 그런 결정할 때 지역의 근린 시설, 즉 어메니티 또는 인포니먼트, 즉 고용 환경 같은 걸 봐야 되겠죠. 집을 산다는 것도 살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럼 돈 벌기 쉬운 동네냐, 또 직장에 가기 어느 정도 그 근접거리에 있느냐 이런 걸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미래의 땅값 상승에 팩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걸 보면은 여기 보면은 조그만 집에 마당이 하나 있는데 타이니 하우스이면 어떠냐? 다시 말해서 집을 고를 때 뭐 땅 모양 여러 가지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은 집이란 건 뭡니까? 내가 비 안 맞고 춥지 않게 잠잘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셀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그런 셀터로서의 충족이 되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핵가족화 되면서 맨 처음부터 큰 집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해미니 홈을 선택할 때는 내가 2베드룸이 필요했다, 3베드룸이 필요했다 이런 걸 결정을 하지만은 자기 예산을 봤을 때 집을 안 사고 망설이는 것보다도 어떤 결정 요소를 축소해서라도 행동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이 현재는 타이니 하우스지만은 향후에 익스텐션이 가능한가 또 리노베이션이 가능한가 이런 가능성을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택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에서 아파트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편리하고 직장 각각이 뭐 가기 좋고 하면은 혼 아파트면 어떠냐 이런 생각 마인드셋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사는 셋터다. 또 렌트를 살게 되면은 렌트 비치론 그 돈은 데드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집에서 살게 되면은 그거는 데드머니는 아니죠. 물론 모기지를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모기지 스트레스 페인을 참은 후에 나중에 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그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셋 중에서 하나가 향후에 업그레이드나 옮겨가면 된다 하는 마인드셋. 너무 여러 가지 따라가지고 1년, 2년, 3년씩 그 집에 구매에 대한 디시전을 지연시켜서 진입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것서 전혀 못 들어가는 것보다 낫죠. 자, 여기에 덧붙여서 호주 각 주별로 호스트 홈바이어에 대한 그 뭐 호스트 홈바이어 그 그란트랄지 또는 뭐 스탬프 듀티 감면 이런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쭉 많은 주가 있는데 그 뉴사스웨일즈, 그다음에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 주로 알아보겠지만은 다른 주도 마찬가지겠죠. 자, 먼저 포스트 홈 오너 그란트에 대해서 주별로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뉴사스웨일즈나 어느 주나 대부분이 사우스 오스트리아만 빼놓고 75만 불까지 그 새 집을 살 경우에는 정부에서 40,000 불에 대한 거를 주는 거로 돼 있고, 단 사우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그 집 가격이 57만 5천 불까지고 그 대신에 15,000불 더 많대요. 그다음에 타스마니아는 여기 금액이 정확히 안 나와서 제가 안 적었는데 연도별로 그 적용 시점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최대 3만 불, 2만 불에 3만 불까지 호스트홈 오너 그란트가 허용되는 거로 제가 봤어요. 그리고 LCT는 옛날에 호스트홈 오너 그란트가 있었는데 이것이 홈 바이어 컨세션 스킴으로 바뀌었어요. 노론 테리토리도 10,000불.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호주 전체가 10,000불에서 15,000불 이런 호스트홈 그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덧붙여서 스탬프 듀티를 감면을 혜택이 있는데 먼저 뉴사우스웨일즈 같은 경우를 보겠어요. 여기 보면은 그 정부 사이트에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호스트홈 바이어는 어떤 경우에 노택스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뉴사우스웨일즈 경우에는 상한선이 65만 불이었는데 80만 불로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80만 불까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탬프 듀티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80만 불이라면은 3만 1,090불이 냈었어요. 근데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한 거죠, 정부에서. 그래서 80만 불이면은 아마 아파트나 이런 거는 충분히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안정된 워크플레이스가 있다 하면은 그 봉급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스탬프 듀티에서 3만 1,000불 면제해주고 호스트 그란트에서 10,000불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85만 불부터 100만 불, 그러니까 그 이하까지는 완전 면제는 아니고 어떤 비율 프로포션하게 감면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의 100만 불짜리 산다 하면은 3만 8천 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90만 불이면 2만 불은 여전히 내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엔 빅토리아주를 알아보면은 역시 빅토리아 정부 사이트를 에서도
홈바이어 듀티 면제와 콘세션이다. 이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보겠어요.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에는 60만 불 이하. 아무래도 빅토리아주가 뉴사우스웨일주 평균 집가격보다 좀 싸죠. 그런데 아무튼 빅토리아주는 60만 불 이하까지만 면제가 되고, 반면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뉴사우스웨일주는 80만 불까지죠. 요 60만 불 이상부터 75만 원까지는 이미 2017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감면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0만 5천 불이라 하면은 원래는 3만 1,000불 스탬프 듀티를 내야 되는데 1,000불만 내면 된다. 1,045불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큐인슐랜드 한번 볼까요? 큐인슐랜드에서는 역시 정부 사이트에서 고스톰 콘세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50만 불 이하까지에 대해서 스탬프 듀티가 감면된다 됐는데, 예를 들어서 40만 불에는 없고 53불 같으면은 6,300불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은 짤막한 얘기지만은 여러분한테 호스톤 바이어 내 집 마련에 도움드릴 소식을 가졌으니까 많은 도움 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